강릉의 일부 시내버스들이 폭염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아끼려는 운수회사의 조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더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미시령 민자도로의 편법 운용 여부가 강원도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해명에 나섰지만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FC가 리그 후반기 들어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에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가 홀대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건설 노조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해마다 10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중도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도내 핵심 SOC 사업의 내년 국비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 방문에 나섰습니다. 최 지사는 SOC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해수부에 대한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강원도 SOC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미래 수요, 즉 2020년 철도 완공 시점의 북극 항로 본격화와 양양공항 활성화, DMZ 관광객 증가 등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강원도형 SOC 특징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강릉의 일부 시내버스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에 버스 안은 말 그대로 찜질방이 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도심 구간의 한 시내버스가 창문을 모두 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따라오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모두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겁니다. 멈춰선 버스의 엔진룸을 열어봤습니다. 에어컨 휠은 비닐에 감겨있고 동력을 전달하는 고무벨트는 아예 빼놨습니다. 회사에서 좀 될 수 있으면 에어컨 벨트를 빨리 좀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손님도 불편해 하니까. 이번에는 취재진이 직접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버스를 타봤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창문이 모두 열린 버스를 타봤는데요. 기온이 34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듯한 승객들은 부채질까지 연신 해대지만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에어컨 밸브를 열어봐도 바람이 나올 리 없습니다. 너무 찜통 같아서 힘들어요. 지금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름값을 아끼자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버스 회사 측은 뒤늦게 에어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거 준비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해가지고 먼저 늦게 해줄게요.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이 황당한 절약을 하면서 시민들과 운전기사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20일 강원도의회에서 미시령 도로에 대한 편법 운용이 지적되면서 강원도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해명에 나섰는데 진통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의회 김성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도정 질의를 통해 미시령 도로의 운용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데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업체 측의 지원은 없고 오히려 강원도와 설악권 4개 시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자본금을 빌려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최고 65%라는 그 고리이자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므로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는 협약에서 정한 예상 통행료 수입의 79.8%에 못 미치게 재정 지원을 받을 뿐 적자 보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통행량이 13%가량 늘어나면 강원도의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하이패스 설치 등으로 통행량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문제는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수익률은 7.1%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청산되는 우리 회사의 특성상 대금 회수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금리로 표현될 뿐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미시령도로 운영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미시령도로 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미시령도로와 관련한 강원도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리그 전반기에 단 1승에 그치며 부진에 시달렸던 강원FC가 후반기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등권 탈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을 맞아 치른 홈경기. 선제골을 내줬지만 조직력을 앞세워 2골을 뺏어냅니다. 하지만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내줘 다 잡은 승리를 놓치며 아쉽게 비겼습니다. 전반기 13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점 8점에 그쳤던 강원FC는 후반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며 1승 2무, 승점 5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강호 수원 삼성을 10명이 버틴 가운데 2대1로 격파했고 부산과 전남을 맞아서는 앞서는 경기를 펼치다 아깝게 비기며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치열한 강등권 탈출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강원FC는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후반기를 맞아 전반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전반기 무뎠던 공격의 발끝은 날카롭게 갈아져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 어이없이 뚫리며 골을 내주던 수비진은 이제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조금씩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몰고 다니는 이문주 신임 대표이사 역시 팀의 안정적 운영과 성적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선수들이 이미 전남전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승리를 향해서 나가겠지만 지더라도 지난번 경기처럼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경기를 계속 추구해서 나갈 겁니다. 올해 K리그 클래식은 모두 14팀 가운데 하위 2팀은 자동 강등되고 12위 팀은 2부 리그인 챌린지 우승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강등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현재 12위로 아슬아슬 강등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강원FC가 튼튼해진 모습을 이어가 1부 리그에 남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평창 지역 건설기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주 강릉 복선전철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다른 올림픽 관련 공사에도 비슷한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강릉 복선전철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노조 회원 20여 명이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평창지회가 복선전철 시공사들이 지역 건설기계를 외면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공사가 벌써 2주 이상 중단된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준공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평창 지역에 200여 대의 건설기계가 있지만 공사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장비가 거의 3분의 2는 안 들어오겠나 했는데 지금도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외부 장비가 50대가 들어와 있다면 지역 장비가 10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올림픽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별법에는 기재부, 안행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기업 우대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간선도로 등 정부 사업의 경우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에 발주한 공사에까지 적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좀 적용이 돼서 지역 업체들이 여러 또 중소업체들이 같이 좀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에 좀 참여할 수 있으면은 각종 올림픽 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우대 기준이 표류하면서 지역 업체들의 반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고등학생이 매년 1,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율이 일반고보다 5배 이상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업 중단 고등학생은 1,22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전국 평균 1.8%로 웃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4%인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14.3%에 이르는 등 9개 교가 10%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의 학업 중단율은 1.17%, 종합고는 1.91%인 반면 특성화고는 6.18%로 일반고의 5.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기나 적성보다는 성적에 의해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학한 뒤에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학업 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을 활용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위센터나 지역 상담기관과 협력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정착해서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적보다는 특기 적성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 진학을 강화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특성화고의 학업 중단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강릉시 강문동에서 호텔 현대 경포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호텔 현대 경포대는 2015년 5월 말까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서며 컨벤션 센터와 야외 공연장, 수영장, 한옥 호텔 등을 갖춘 150실 규모로 꾸며집니다. 또 신축 부지에서 발굴한 신라시대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피서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있는 현수막, 간판, 벽보 등 무분별한 불법 5개 광고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고성군이 여름해변 개장을 앞두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오는 10일까지 모두 17곳에 걸쳐 도로 반사경과 버스 승강장 표지판, 차선 규제봉 등을 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평균 가격은 22만 3천 원으로 개별 구매 25만 원에 비해 3만 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공동구매 가격 19만 9천 원에 비해서는 2만 4천 원 정도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찜질방에서 8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9살 손모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의 모 찜질방에 잠들어 있는 8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박소윤입니다. 강릉시 모 동장이 자녀의 결혼식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관내 기관과 단체 회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또 담례로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를 업자에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 유지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경조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통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해당 동장은 자녀의 결혼 사실을 관례적으로 알렸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배치된 닥터 헬기는 응급실 수준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과 환자 등 최대 6명이 탈 수 있도록 개조돼 응급치료가 가능하며 1km를 4분에 이동할 수 있어 신속한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